전반적인 양시장 흐름 모두 오늘 둔화가 되면서 좀 낙폭이 컸습니다. 시장의 급락세 이유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보죠. 네, 이런 폭락은 근자에는 최근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이 폭락이 왜 나타났는지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현재 그 이유를 조목조목 한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직접적으로 현재 이렇게 지수가 급락한 것부터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을 볼 때 나스닥 지수가 개장 초 현재 기술주들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상승세로 출발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우지수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갑작스럽게 장중에 크게 밀리는 모습, 크게 떨어졌다 다소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상당히 불안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술주 전체적인 현재 흐름, 그 기술주를 갖고 있는 매수 주체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거꾸로 보면 어제 그제 하이닉스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매도, 그와 관련된 미국의 현재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것도 직간접적으로 미국 시장, 특히 기술주에 영향을 준 그런 측면도 우리 시장에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인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나스닥이 장중 이상 급락을 했다는 것이, 그것도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급락을 했다는 것이 다소 좀 이상한 급락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투자 심리가 갑작스럽게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모습이고요. 또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재 5,600억 원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현물만 매도한 것이 아니죠. 현재 코스닥도 매도했고요. 현재 선물 쪽도 7,600계약이나 매도했다는 것이고요. 선물 쪽을 보게 되면 베이시스가 0.07로 나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물 쪽의 지수가 더 낮아지는 효과가 나오므로 베이시스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선물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될 수 있는 단기적인 위험성도 좀 있는 그런 상태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현재 나스닥 선물도 좀 약합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오늘은 숏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지수 낙폭을 키웠던 직접적인 배경으로 판단이 된다는 건데요. 이 정도라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IT 전선의 이상 징후가 그 내면에 좀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미국의 IT와 관련돼서는 그 전부터도 꾸준하게 계속 버블론이 제기가 된 바 있었죠. 간밤에 넷플릭스가 특별한 악재 없이 3.4%를 급락한 것도 같은 배경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블 우려가 크다고 말씀드렸던 종목 주인공인데요. 테슬라, 또 아마존이나 또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실적은 충분치 않은데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계절적인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T 종목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죠.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11월 대비 약 25% 정도가 올라갔고요. 1년 전 대비로 봤을 때 34%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대비로 봤을 때 45% 이상, 거의 50%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 올라갔으면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데다가 최근 그런 버블론까지 겹쳤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히 연말 금년 하반기 때 조정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 하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죠. 또 전체적으로 IT에 쏠려 있었던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BIT, 전통 제조 쪽이거나 또는 다른 쪽, 낙폭이 심했던 종목으로 부분적으로 중심점이 이동되는 그런 모습이 미국도 우리 증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겁니다. 일부 주요 펀드들이 그간 최소한 1년간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률을 어느 정도 확정시키거나 또는 현재 일정 수익률을 확보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죠.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금년 1월 달부터 7월 중순까지 7개월이 채 되지 않는 그 사이에 국내 주식에서 얻은 수익률은 무려 최대 23%, 지금 현재 약간 낮아졌을 겁니다. 20%는 약간 넘는 수준. 이런 정도의 아주 보기 드문 아주 좋은 수익률을 냈다는 건데요. 국민연금의 일반적인 주식을 통해 현재 세운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입니다. 그 정도만 해도 아주 훌륭한 현재 목표라는 것이죠. 성적이라는 것이죠. 그 연간 목표 수익률을 2배나 그것도 짧은 약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에 달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데다가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한 일정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용자산 현재 60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중에 약 20% 정도를 할애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다는 방침 내지 지침을 현재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 국내 주식 운용자산 대비 국내 주식 비중은 약 18% 약간 넘는 수준 정도였다는 건데요. 그 사이에 최근 현재 국내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비중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매수한 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연평균 약 5조 원 정도로 매수했던 건데요. 최근 금년 들어 국민연금들이 매수한 규모는 불과 5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운용자산 대비 국내 주식 비중은 어느새 21%가 넘어갔습니다. 현재 그들의 지침을 세운 국내 주식 비중 20%를 월등하게 능가하게 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가 되면 목표치 즉 한 20%에 맞출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또 위험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수익을 어느 정도 확정시키거나 또 일부 매도를 해서 수익률을 일정 확보를 해둘 필요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런 욕구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유수 펀드, 국내 몇몇 주요 펀드들에도 현재 동시에 나타났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